안녕하세요. 알쓸자저입니다. 사자 역할을 맡고 있는 30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자취 10년 차 공룡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맨날 소처럼 일하는 황소쌤이에요. 황소쌤 맨날 소처럼 일하긴 해요. 직접.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죠? 지금 뭔지도 모르고 나온 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 자립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10만 원만 있어도 퇴소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입수생이랑 얘기했었는데 전세랑 월세 차이를 뭐냐 물어보니까 전세는 오래 사는 거고 월세는 짧게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는 최하 2년 사니까 오래 사는 거고, 아이들 개념에서 월세는 달방인 개념일 거니까 짧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요즘은 물건 자체도 없고 뭐 최하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방 한 칸 전세 갈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월세인데 보증금이 있잖아. 아무리 싸도 100만 원에 월 뭐 20만 원 30만 원씩 또 내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보증금 적고 월세 많고,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이지 않나? 그렇죠.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서 저도 집 못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살아요? 집 없어서? 쌤 자취하지 않아요? 저 공룡인데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공룡쌤 자취하지 않아요? 제가 자취한 지 10년 차인데 이번에는 저 전세 대출로 구했어요. 원래는 LH 청년 대출 그걸로 원래 살았었는데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전세를 구했습니다. 요즘에 좀 전세 대출 좀 많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도 되고요, 은행권도 다 돼가지고요. 그 전세 대출이 직장이나 뭐 수입원이 있어야만이 은행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전세 대출은 그 지역의 대학생,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그 청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죠. 금액 단위가 좀 낮아지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애들한테는 너무 어렵겠다. 맞아요. 저도 그거 하려고 피 같은 휴가를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쉼터에서 2년 이상 살면은 임대주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다 합산해서 2년이니까. 네, 합산해서. 신청은 아마 최종 쉼터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월세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보증금이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월세는 보통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안팎인 것 같아요. 일반 이런데 저기 월세 가려면 최하 30만 원은 월세 내야 되잖아. 좋은 조건이네. 근데 애들이 월세나 전세 이런 개념들을 알까요? 월세는 이렇고 전세는 이렇고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성실하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선생님 전세 사니까 전세 장점은 뭐예요? 단점이요? 장점. 귀가 잘 안 들리네요. 고정 지출이 없어요. 관리비랑 콩가금만 내고 산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단점, 목돈이 필요하고 대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아, 대출을 하면 또 이자를 갚아야 되죠. 맞아요. 이자가 낮다고 하지만 싸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월세 점은 전세에 비해서 목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보증금이 훨씬 싸죠. 전세권은 뭐 1000이 기본적으로 넘어서. 그래도 월세로 살려면 들어가기는 용이하지만 살는 동안은 힘들지. 풀옵션인 경우가 많잖아요. 살림을 또 안 사도 되고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황소님은 지금 퓨어죠? 그쵸, 저는 집을 못 구해서 얹혀 살고 있죠. 얹혀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이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장점이요?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소를 자주 안 해도 된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가의 좋은 점은 뭔가요? 아니 20년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뼈 빠지 좋은 점이구나. 일단 사면 그 뒤로는 뭐 경비 나가는 게 없고 내 집이다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고,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내 거 아니라는 거. 제일 처음에는 문 한 짝밖에 없더라고. 내게 한 20년 되니까 이제 온전하게 다 내 거더라고. 슬프네요. 애들이 살 수 있을까요? 보증금부터 무서운 걸로. 솔직히 100만 원도 모으기 되게 힘들어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일 구하는 게 더 쉽지 않고, 적응 못하면 또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어렵네요. 자산에 맞는 집 구하기라고 하셨는데 10만 원 가지고도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일단 모텔에 가요. 대전역 근처나 뭐 선화동 근처 그런 데 이제 들어가서 달방처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나간 애들은 여러 명이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치분 금액을 내고 이제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거의 월세 개념이라고 보면 근데 저희는 달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달방에 사는 아이들도 이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살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쉼터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또 돈을 모으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굴레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제발 잘 견뎌서 부디 목돈을 만들어서 나가길 바란다. 쌤도 보고 있어. 쉼터 오면 잘해줄게. 쉼터 오면 잘해준다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얹혀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쉼터에서 와서 얹혀 살아. 그 10만 원을 방세 내고 구하는 방이 자산에 맞는 방 구하기가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애들이 사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건 아니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선책을 선택해서 나가는 아이들 있는 거죠. 개인적인 궁금인데 여기 오면 나가고 싶어요. 쉼터 규칙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케바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 규칙에 있어서 잘 적응하면 지내는데 문제는 안 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오다가 규칙을 지키려다 보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번에는 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